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3부 영류. 성안 동정을 살피러 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농군들은 한 곳에 둥그렇게 앉아서 쉬었다. 이따금 들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성 안에서 컹컹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다. 동정을 살피러 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들의 마음은 진흙덩이처럼 무겁기만 했다. 막상 성을 뛰어넘어 옥에 갇힌 한마을 사람들을 구해오기로 마음을 모아 결행하게 되었으나 장차 그들이 겪어야 할 험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좋을지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집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였다. 살아난다 해도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들을 이끌고 어디로 떠도름하며 목숨 부지해야 좋을지 한숨만 나올 뿐이었다. 성안이 쥐 죽은 듯한 걸 보니까 방비가 허스른 게 분명해요. 팔손이가 죽창을 짚고 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성문 쪽은 어쩌던가? 사다리를 타고 살금살금 기어 올라가서 눈여겨보았는디 성문을 지키는 나졸들도 너댓 명밖에는 아닌 것 같더만. 선창거리에서 하역 인부 노릇을 하는 얼굴이 넓은 이 성도가 웅보를 향해 말했다. 좋소. 지체하지 말고 갑시다. 몸이 날쌔고 힘껏 깨나 쓰는 연화문명만 일어나 보시오. 웅보가 어둠 속의 면면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자 그건 또 왜? 하고 누구인가 물어보았다. 우선 남문 문지기 나졸부터 처치하고 나서 성문을 헐쩍 열어야 합니다. 성문이 열릴 때까지 남은 사람들은 성 밖에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웅부의 말이 끝나자 일시에 20 남은 명이나 일어섰다. 너무 지원자가 많은 것 같소. 자, 이 중에서 절반만 나를 따라오시오. 나머지는 성문 밖에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시오. 만일 우리가 성벽을 넘어 성문을 열지 못하고 실패하면 성 밖에 기다리고 있는 남은 사람들은 서둘러서 강을 건너서 피신을 하시오. 웅부는 간략하게 말하고 앞서 성벽 쪽으로 향했다. 그 뒤로 사다리를 들쳐매고 죽창을 든 연화문명이 따랐다. 성벽에 당도한 웅부 일행은 조심스럽게 사닥다리를 걸치고 살금살금 기어 올라갔다. 성벽 위로 올라간 웅보는 사닥다리 끝에 밧줄을 메어 성 안으로 늘어뜨렸다. 그는 미리 한 사람에게 성 밖에서 사닥다리를 붙들게 하고
한 사람씩 밧줄을 타고 성 안으로 내려갔다. 순식간에 연하문명이 성 안에 내려 바짝 엎드렸다. 사위가 조용해 숨도 크게 쉴 수가 없었다. 동원 쪽과 성문 쪽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그들은 살금살금 도둑고양이처럼 성문 쪽으로 기어갔다. 희끄무레한 불빛 속에 성문을 지키고 있는 나졸들 모습이 보였다. 성문으로부터 20여 보 가까이까지 기어간 웅부 일행은 잠시 땅바닥에 찰싹 엎드려 성문의 동정을 살폈다. 얼핏 보기에 연하문명에 가까운 나졸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뜻밖의 성문을 지키는 나졸들의 숫자가 많은 것 같자 선뜻 덮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여섯 명밖에 없다더니 말이 다르지 않은가비요? 누구인가 숨을 죽이고 속삭였다. 그러자 그 순간 성문 쪽에서 서너 명의 나졸들이 이쪽으로 걸어왔다. 그걸 본 농군들은 간이 철렁 내려앉았다. 맞붙어 싸우자니 기습이 탄로가 날 것 같아 마음만 바짝 죄어들었다. 웅부 일행은 성벽 밑으로 기어가서 납작 엎드렸다. 나졸들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 듯 그냥 지나쳐 사라졌다. 덮쳐버리더라고. 누구인가 웅부에게 귓속말을 하였다. 그러나 웅부는 성문 쪽에 시선을 못 박은 채 엎드려 있기만 하였다. 양편으로 갈라져서 눈치채지 않게 가까이 기어가세. 웅부는 일행들에게 말하고 나서 내 쪽에서 덮치기 전에 먼저 서둘지 말어. 내가 수건을 흔들 것을 신호로 허세. 하고 당부를 하였다. 두 패로 나뉜 일행은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성문 쪽으로 기어갔다. 성문 쪽엔 나졸들 67명이 서성대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발각이 되고 말 지경이었다. 웅부는 입속에 침이 바싹 마르고 목이 탔다. 성문을 지키는 나졸들을 단숨에 처치하지 못하는 날에는 영락없이 이쪽이 죽음을 당하게 될 판국이었다. 죽음을 각오한 일이긴 하지만 목이 타고 심장이 뛰었다. 땅강아지처럼 바싹 배를 깔고 슬금슬금 기어가던 웅부 일행은 성문과 10여 보 가까이 다가가는데 성공했다. 숨만 크게 쉬어도 발각될 것만 같았다. 다행히 성문을 지키는 나졸들은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있었다. 웅부는 성벽 그늘로 바짝 달라붙어 성문의 동정을 살폈다. 맞은편의 일행들도 웅부들처럼 그늘에 찰싹 달라붙어서는 이쪽의 행동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싶었다. 웅부는 머리에 질끈 동여맨 수건을 풀어 손에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것을 흔들면서 바람처럼 앞으로 내달았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쥐어박아 쓰러뜨렸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웅부의 신호와 함께 바람처럼 내다른 그들은 저마다 성문을 지키고 있는 나졸들을 덮쳤다.
순식간에 기습을 당한 나졸들은 미처 방어를 할 여유도 갖지 못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나졸들은 그 자리에서 외마디 비명과 함께 넘어지고 말았다. 성문을 굳게 지키고 있던 나졸들을 일시에 때려 눕힌 웅보 일행은 서둘러 성문을 열고 초주검이 되어 쓰러진 나졸들을 밖으로 끄집어 냈다. 죽이진 말고 입에 재갈을 물려 나무에 묶어 놓게. 웅보는 일행들에 이르고 성문 밖에 기다리고 있던 새끼네 농군들을 불러들였다. 나를 따라오시오. 웅보는 농군들 앞장을 서서 동원 뜰악을 가로질러 그의 친구들이 갇혀있는 옥 쪽으로 갔다. 그들은 옥 가까이 갈 때까지 나졸들을 만나지 않았다. 옥 가까이에 이른 웅보는 농군들의 발을 멈추게 하고 혼자서 살금살금 옥문 쪽으로 기어가서 동정을 살폈다. 형졸 4사람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는 다시 농군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몸이 날쌘 6사람을 골라 함께 옥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조금 전에 일시에 졸고 있는 형졸들을 덮쳤으며 형졸들을 때려 눕히는 순간 웅보는 그가 옛날에 옥에 갇혔을 때 눈여겨 살펴두었던 열쇠 꾸러미를 꺼내 옥문을 열었다. 옥문을 활짝 열어젖힌 웅보는 안으로 뛰어들어 그의 친구들을 찾았다. 그는 나직하게 염주군의 이름을 불렀다. 주군아, 덕질아, 판세야, 어디 있어? 그러자 한쪽 구석에서 신음에 가까운 대답이 들렸다. 웅보는 대답이 나는 쪽으로 가서 반송장이 되어 누워있는 판세를 찾아냈다. 내가 왔다. 웅보가 너를 구하려고 왔어. 주근이는 어디 있냐? 판세는 말도 못하고 웅보의 손을 꽉 쥘 뿐이었다. 웅보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판세를 들쳐업고 옥을 나왔다. 다른 농군들도 옥으로 뛰어들어 저마다 산송장이 되다시피 늘비하게 지쳐 누운 사람들을 등에 업고 나왔다. 곧 염주근과 덕칠이도 새끼네 다른 사람들이 꺼내왔다. 그들은 서둘러 성문 밖으로 나왔다. 얼핏 헤아려도 옥에서 나온 사람들은 40~50명이 넘었다. 옥에 갇힌 사람들을 먼저 나루터로 안전하게 피신을 시킨 농군들은 나졸들한테 빼앗은 총을 쏘아대며 성안을 발칵 들쑤셨다. 마음 놓고 늦잠에 취해 있던 관군들은 농군들이 휘두르는 쇠수랑이며 대창의 풀잎처럼 무기력하게 쓰러졌다. 농군들은 불을 지르고 급히 광나루 쪽으로 물러섰다. 새끼네와 점촌, 선창 사람들은 강을 건너고 미암리, 사당리, 부곡리 사람들은 구진포 쪽으로 강을 따라 내려갔다. 새끼네 사람들은 무사히 강을 건넜다. 옥에 갇혀 곤욕을 치른 병자들을 먼저 나룻배에 태워 강을 건너게 한 그들은 나졸들이 뒤쫓아올 것을 염려하여
나주 쪽에 나룻배를 한 척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나저나 옥에 갇힌 사람들을 무사히 구출해낸 것까지는 성공을 했으나 날이 밝으면 필시 나졸들이 마을로 들이닥칠 것이 뻔한 일이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좋을지 걱정이 앞섰다. 일행이 모두 강을 건넜을 땐 희번하게 동편 하늘이 밝아왔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면서도 날이 밝아오는 것이 두려웠다. 다들 집으로 가지들 말더라고. 강을 건너 선창거리로 걸어 들어오면서 웅부가 큰 소리로 말하자 모두들 걸음을 멈추어 섰다. 집으로 가지 말자니 무슨 소리여? 모두들 웅부의 말에 의아해하는 눈빛이었다. 집에 가 있다가는 몽땅 다시 붙잡혀 갈 것이 뻔한 일이니께. 웅부 말이 맞구먼. 날이 밝기가 무섭게 관아에서 들이닥칠 거니께 잠시 몸을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하구먼. 근데 이 많은 수가 어디로 피신을 할 거요? 한 대짬을 자더라도 집보담은 나을 거니께 암디라도 가더라고. 웅부의 등에 업힌 염주근이 오랜만에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염주근의 목소리에 웅부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정신이 드냐? 웅부가 묻자 나는 내가 되졌는 줄 알았다 하면서 콧물을 훌쩍거렸다. 뼈다구만 남아서 헛개비만큼이나 가볍구만. 웅부는 딴 말을 해버렸다. 웅부, 어디로 갈 것인지 말을 해보게. 맨 앞장을 서서 가던 오팔손이가 뒤를 돌아보며 다그치듯 물었다. 하나 웅보는 당장 그들이 어디에 가서 피신을 해야 할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그의 등 뒤에 엎인 염주근이가 웅보의 등을 가볍게 툭툭 치며 치근이는 뒤로 가자고 그려 하고 역시 나직하게 말했다. 김치근이가 있는 데라면 계산을 말하는 것이었다. 자, 계산으로 올라들 가세. 웅보는 그제야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계산이 좋겠다고 동조를 해주었다. 선창거리를 조용히 빠져나온 그들은 새끼네를 건너 웅보의 집 앞을 지나 계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계산까지 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을 아무도 만나지 않은 것이 다행으로 생각되었다. 일행이 계산의 상수리나무 숲속으로 들어설 무렵 강 위에 뿌옇게 깔리는 안개가 보일 정도로 날이 밝았다. 웅부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몇 사람을 마을에 내려보내 우선 요기할 것을 마련해 오도록 하였다. 오팔손이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자 간밤에 한잠도 눈을 붙이지 못했던 농군들은 저마다 나뭇가지를 꺾어 깔고 그 위에 등을 대고 눈을 감았다. 웅부도 풀섭을 뜯어 깔고 염주근을 뉘었다. 언제까지 피신만 하고 있을 거냐? 염주근이 풀섭에 누운 채 웅부를 빤히 올려다보며 물었다.
글씨 하루 이틀 피신해갖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말이여. 웅보도 별 뾰족한 계책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우선 옥에 갇힌 친구들을 무사히 구해낸 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였을 뿐이다. 차라리 이 바닥을 떠나자. 염주근의 말에 웅보는 놀란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어느덧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얼굴에 꽂혀 내리고 있었다. 새끼네를 떠나자고? 농토는 어쩌고? 농토가 어디 우리 것이남. 새끼네라면 인저 정내미가 떨어진다. 갈 데가 있어? 객가로 나가서 어부가 되긴 신간이 편할 것 같아요. 그 넓은 바다는 내 것이 없을 텐게. 염주근의 말에 웅보는 잠시 고개를 들어 나뭇가지 사이로 부연 안개로 덮인 영산강을 내려다보았다. 객가라면? 목포로 가자. 목포? 웅보는 염주근의 입에서 목포라는 말이 나오자 펀듯 마금리의 생각이 떠올랐다. 선창에서 그녀와 헤어지던 때의 일이 눈에 선하게 밟혀왔다. 그동안 어린아이들을 주렁주렁 꿰차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마금리는 한번 목포로 떠나버린 뒤부턴 웅부한테 아무런 소식도 주지 않았다. 살기가 좀 느슨해지면 그녀가 어찌 살아가는지 한번 소금배 편에 목포에 다녀오고도 싶었었다. 그는 되도록이면 마금리의 생각을 뇌리에서 떨쳐버리려고 애를 썼지만 그리 쉽게 되지 않았다. 그녀를 생각한다는 건 쌀분이에게도 미안한 일이려니와 잇따라 양진사댁 유씨 부인 생각도 함께 머리를 들고 우럭우럭 피어올랐기 때문이다. 아마 웅부가 마금리의 생각을 쉽사리 떨어뜨려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녀에게 남자로서의 동정을 바쳤기 때문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뭐지? 목포로 안 가겠어? 염주근이 다그치듯 말하자 나는 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갈 거로구먼 하고 말했을 뿐이었다. 오팔손과 다른 청년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 왔다. 소금을 묻혀온 보리밥덩이에 쿨럭쿨럭 냉수를 들이마시고 나니 배가 불룩해지면서 온몸이 손뭉치처럼 나른하게 가라앉았다. 그들은 순번제로 망을 보게 하고 계산 상수리나무 숲속에서 늘비하게 드러누워 잠을 청했다. 일행들이 모두 잠든 뒤에도 웅부와 염주근은 참나무 등걸에 등을 기대고 비스듬히 앉아서는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뭇가지들 사이 발뿌리 아래 영산강 물줄기가 가로놓은 구렁이처럼 꿈틀거려 보였다. 강의 이쪽 저쪽엔 간모를 낸 들판이 진 초록 치마를 펼쳐놓은 듯 싶었다. 떠나려면
하룻밤인들 지체할 필요가 없다. 염주근의 말에 웅보는 나뭇가지 사이로 길게 던진 시선을 거두며 고개를 돌렸다. 농사는 어쩌고? 이 판국에 농사 걱정이냐? 우리가 다시 잡혀 들어가면 이참에는 영락없이 목을 자르고 말걸? 하기야 염주근의 말이 옳은 것이다. 다시 붙들려가는 날엔 살아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한 이치다. 오늘 밤에라도 식솔들을 이끌고 떠났으면 좋겠는데. 글쎄, 하루 이틀 여기 눌러 있으면 그만큼 나저들 손에 잡히기가 쉽게 될 거요. 그렇겠지. 더 생각할 거 없어. 다른 사람들은 어쩌고? 되도록이면 함께 가는 것이 좋겠지. 우리들 마음과 같으려고. 우선 살고 봐야 한다니까. 한번 옥에 갇혀 곤욕을 당해본 사람은 무엇보다도 살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은 거요. 농토고 집이고 한 목숨 죽어 없어지면 말짱할 거 아니야? 우리가 이대로 파리 목숨 마냥 쉽사리 죽을 수는 없지 않남? 우리도 한 세상 보란듯이 살아야지. 나는 옥에 갇혀 있음 시롱 쭉 그 생각만 했다. 어찌게 하든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아나야 한다고. 살아남아서 나도 한번 두 다리 쭉 뻗고 어깨 펴고 살아야 하겠다고 말이야.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나왔간디. 두더지 모양 땅만 파먹다가 그냥 죽으려고 죽고 말 거여. 우리가 어디 개돼지 같은 짐승이여. 마음이 아프면 눈물 흘리고 기분이 좋으면 껄껄 웃고 부모 공경하고 자식 귀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여. 염주근은 열을 올리며 긴 이야기를 계속했다. 웅보는 그런 그가 대견스러웠다. 많이 변한 것 같았다. 옥에 갇힌 뒤로 딴 사람이 된 듯 싶었다. 옥에 갇혀서 많은 생각들을 한 것이 분명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약해진 것도 같았고, 달리 생각해 보면 지혜로워진 듯 싶기도 하였다. 죽은 이도 달라졌구나. 웅보는 염주근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나절에야 관가에서 나졸들이 마을마다 떼를 지어 몰려와선 술 먹은 개처럼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때가 마을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던 무렵이었던 것 같았다. 모두들 간밤의 고단함에 지쳐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으나 웅부와 염주근은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걱정하느라 머리를 짜고 있었는데 마을 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왁자하게 들려왔던 거였다. 눈언저리가 물커질 만큼 늘어지게 한잠 푹 자고 일어난 오팔손이가 같은 마을 득보를 깨우더니 마을에 내려가 동정을 살피고 오라고 하였다. 득보는 좀생원처럼 생각이 꽉 막힌 젊은이였으나 오팔손이가 시키는 일이라면 절에 간 색시 모양 고분고분하였다. 어슬렁어슬렁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마을로 내려간 득보는
담배 서너 대 참이 되어 헐레벌떡 뛰어 올라와선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마을 동정을 이야기하였다. 웬동 난리라니까. 관가에서 떼지어 몰려와서 집집마다 총을 들이대고 이잡듯 뒤졌다요. 예기치 않은 일은 아니었으나 막상 득보의 말을 듣고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놈들은 돌아갔더냐? 선장거리로 갔다고 하니까 언제 다시 되물려올지 모르지. 그래서 놈들이 마을에 와서 매라고 하더래. 어디 숨었는지 되지 않으면 가족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가두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게더만. 치밀할 놈들. 새끼네 사람들은 몽땅 동학배들이라고 하더라만. 저런 죽일 놈들. 득보의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일껏 욕지거리를 내뱉긴 하면서도 얼굴엔 걱정스런 그림자가 거치질 않았다. 관가에선 날마다 나졸들이 몰려와 식구들을 들볶아댈 것이 뻔한 일인데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얼굴이 펴지지 않았다. 계산에서 숨어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날 몇 달을 이러고 지낼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웅보와 염주근은 그들의 그런 내심을 잘 알고 있는 터라 낮에 이야기했던 대로 마을을 떠나자고 제의했다. 새끼네라면 정내미가 떨어지는 마이. 60만 팽팽 오면 어디 가서 입에 풀칠 못올까? 염주근은 상수리나무 가지 사이로 짙은 안개 같은 어둠이 내려 덮인 새끼네 사람들의 얼굴을 쭉 둘러보며 말했다. 지난 돌림병 때나 흉년에는 잠시나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었는디 아저 고향을 등지자니 산듯 맴이 안 떨어지는만. 살기 좋은 세상에 오면 다시 돌아오지 뭐. 우리 생전에 살기 좋은 세상이 돌아오건남. 피땀 흘려서 장만한 농토를 매리고 어찌 그럼 새끼네를 떠날 거요. 그들은 막상 고향을 떠나자는 말이 나오자 이렇듯 아쉬워하며 마음을 아퀴짓지 못하는 것이었다. 새끼네를 떠나자는 쪽과 그냥 죽으나 사나 고향에 뼈를 묻겠다는 쪽이 반반이었는데 서둘러 떠나야 한다고 극성인 쪽은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로 그들은 이제 또 나졸들에게 붙잡히는 날에는 다시 살아나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기왕지사 떠날 타면 하루라도 서둘러야 혀. 오랫동안 잠자코 있던 덕칠이가 큰 소리로 말하자 오늘 밤에 떠나도록 하세. 하고 염주근이가 웅부를 보며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정들 것 없네. 남은 신령하고 솥 하나 걸머지고 처자식 앞세고 떠나는겨. 허기야 곧 더위가 닥칠 텐데 한 대잠을 자도 될 거로구만. 계산이 완연하게 어둠에 묻히자 마을에서 가족들이 올라왔다.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사람들의 가족들이 대부분이었다. 먹을 거다며 갈아입을 옷들을 가져온 가족들은 오랜만에 만나 부둥켜 안고 떨어질 줄을 몰랐다. 구진포 주막에 가 있었던 난초도 계산으로 올라왔다.
그녀는 동학군들이 나주를 떠나는 날 새끼내로 건너왔었다. 새끼내를 떠나기로 작정한 그들은 서둘러 짐을 꾸렸다. 그들은 언제 또 관가에서 들이닥쳐 집안을 이잡듯 샅샅이 뒤질지도 모를 일이어서 되도록 날이 새기 전에 떠나기로 하였다. 한번 마음을 작정하자 고향 산천이 갑자기 낯설어 보이기까지 하였다. 지금 떠나면 언제 다시 돌아오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흉년 땐 타관에서 입벌이를 하다가 이듬해 농사철이 되면 꾸벅꾸벅 찾아와서 지난 배고픔의 서름이 뼈에 맺혀 모 한 폭이라도 정성 들여 심고 가꾸었었다.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맡아보는 흙냄새가 그렇게 상큼하고 달착지근할 수가 없었다. 하나 지금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마을을 떠나기로 작정한 새끼네 사람들은 오팔손을 선창 나룻목에 보내 나졸들이 건너오는지 망을 보게 하고 제각기 자기 집에서 짐을 꾸리기에 바빴다. 아이고, 3년 6년에도 씨앗자루를 베고 죽는다고 허듣기 남은 곡식은 하나도 베리지 말고 잘 챙겨 넣읍시다. 쌀분이는 온 가족이 낯선 땅으로 떠나는 것이 착잡한지 한숨을 쉬어가며 이것저것 짐을 챙기기에 바빴다. 귀찮게 뭘 그리 자잘한 걸 다 챙기누? 웅보는 바지개를 토마루에 받쳐놓고 이불 보퉁이를 얹으며 퉁명스레 내쏘았다. 아이고, 그래도 땅팔 괭이, 소스랑이며 홈이 낫은 챙겨야지요. 쌀분이는 헛간에 들어가서 농기구를 안고 나왔다. 서두르셔요, 아버지. 웅보는 아버지 쪽을 바라보았다. 관솔불을 밝혀둔 아버지는 새끼네를 떠나기가 싫은지 아까부터 꽁한 얼굴로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하였다. 그 옆에 어머니가 젖먹이 아기를 보듬고 덜푸덕 흙바닥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걱정 말아요. 어디 가서나 한 3년 고생하면 자리를 잡을 거요. 웅보는 이런 말로나마 어머니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나는 안 갈란다. 관솔불을 밝혀둔 아버지가 어머니 옆에 주저앉으며 내뱉는 말이었다. 영감 안 가면 나도 안 갈라요. 아니, 또 왜 그러셔요? 누군 집을 떠나고 싶어서 가남요. 애 앞시가 붙들려 가면 영락없이 살아서 못 돌아올 거니까 안 그러남요. 부엌에서 솥을 떼들고 나오다 말고 쌀분이가 어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 아기를 받아 들쳐 업었다. 뜬글로 타관에 가서 어떻게 고생을 한다냐. 우리야 뭐 한 세상 다 살았는데 여기 남아 있는다고 어쩔라디야? 나는 내 어머니하고 여기 눌러 있을란다. 뼈 빠지게 만들어 놓은 눈에 목거정 심어놓고 정처 없이 떠나다니. 그러면서 웅부 아버지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다.
장쇠는 웅보가 계산에서 내려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새끼네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을 때 아직 육신이 팽팽한데 어디간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며 언짢은 마음을 감추며 쾌히 승낙을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논에 물꼬라도 보고 오겠다며 집을 나갔다. 횃불을 밝혀들고 들에 나간 장쇠는 물이 방방한 논둑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상큼한 벼잎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벼가 자라는 소리까지도 들렸다. 웅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세 식구가 등골이 부러지도록 하여 모를 낸 논이었다. 자식 죽는 꼴은 보아도 농사 망치는 것은 못 본다는 푼수로 그는 옥에 갇힌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겠다는 일념으로 벼논을 가꾸었다. 장쇠는 논둑 네 귀퉁이에 말목을 박아놓고야 집으로 돌아왔으나 어딘지 허전한 마음을 메울 수가 없었다. 땀 흘려 가꾼 새끼네 논을 버려두고 떠나기가 싫었다. 나이가 많아 그냥 새끼네 눌러 있기로 한 바우 아범한테 물고 부탁을 해놓았으나 미덥지가 않았다. 자기 떠나버리면 초벌 만들이 호미질은 누가 할 것이며 피살이는 누가 한단 말인가. 임자 없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묵정밭이 될 터인데 생전 처음 웅보덕택으로 가져본 땅을 어찌 버리고 간단 말인가. 나는 안 갈 테니 너희들이나 떠나거라. 우리 늙은 것들 걱정을 말어. 웅보는 갑자기 아버지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말에 맥이 풀렸다. 늙은 부모를 그대로 남겨둔 채 떠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니, 왜 이러셔요? 좀 전에는 떠나시겠다고 하시고서는. 내 맴이 변했다. 왜요? 포실포실 커가는 나락을 두고 어찌게 떠난다냐. 농사 꾸는 티 농사는 자식과 같은 법인데 뭐지기 눈 딱 감고 떠난단 말이여. 내 어머니하고 나는 죽으나 사나 새끼네 땅 지킬 테니께 너희들이나 맨 편히 떠나거라. 어머니도 안 떠나실 테요? 웅보는 흙바닥에 털푸덕 앉아서 우두커니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으며 물었다. 내 아버지 하시는 대로 딸을 보니란다. 허허, 참 답답해서 죽겠네. 우리 늙은 것들 걱정 말고 너희들이나 떠나라니까 그려. 웅보는 어머니마저 갑자기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땅을 못 잊어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부리 때문일 것이 분명했다. 대부리를 그냥 두고 떠나가기가 싫어서 은근히 한 자락 미련을 깔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대부리 땜시 그러지요. 웅보의 묻는 말에 어머니는 그 자석은 내 아들이 아니여.
그럼 불효 막 심은 놈을 못 덤시 생각하겠냐? 하면서 고개를 외로 꼬는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안 가신다면 우리도 안 갈라요. 웅보는 지게 위에 올려놓았던 이불 보퉁이와 밥솥이며 자잘한 살림들을 내려놓았다. 아, 관가에서 들이닥치면 어쩌려고. 웅보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자 그의 어머니는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다시 잡히면 죽기보다 덜 나고요. 붙잡혀 간단 말이냐? 할 수 없지라. 웅보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횃불에 비쳐 보이는 영감의 얼굴을 살핀다. 아, 괜찮아요. 우리가 안 가면 저것들도 가지 않겠다지 않소. 그러나 웅보 아버지는 말이 없다. 웅보 어머니는 팔꿈치로 영감의 옆구리를 쿡 찌른다. 안 갈 테니까 살림살이 몽땅 내려놔. 웅보는 괜히 쌀분이를 향해 꽥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쌀분이는 부엌 앞에 말뚝처럼 꼿꼿하게 서 있기만 하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구이고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아기들은 방에서 일찍 잠에 떨어졌다. 마을을 떠날 채비를 서두르느라 여기저기 횃불을 밝혀든 사람들의 다급하게 오가는 발작 소리와 함께 시끌시끌하였다. 컹컹 개 짖는 소리도 유난스러웠다.